저기, 문가영 씨, 지금부터 당신은 여기서 찍을 자격도 없으니 당장 내려가세요? 한 남자의 거친 외침이 행사장의 분주한 소음을 갈랐다. 카메라를 목에 건 채 눈썹을 잔뜩 찌푸린 그는 행사장 중앙에 서서 거친 목소리로 문가영을 겨냥하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모든 시선이 그 남자에게 쏠렸고 어느새 사람들이 옆으로 비키며 둘 사이에 텅 빈 공간이 생겼다. 그의 목소리는 무례했고 말 속에는 날선 경멸이 묻어났다. 눈부시게 조명된 무대 위에 서 있던 문가영은 당황한 듯 잠시 굳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엔 당혹감과 함께 흔들리지 않으려는 단호함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제게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문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억눌린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전 오늘 공식 초대를 받았고 이 브랜드 홍보 모델로서 참석한 건데요. 그녀가 조심스레 어깨 너머에 걸쳐 둔 초청장을 살짝 들어 보였다. 그러나 남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누가 초청했든 상관없음, 난 이 현장에서 찍어야 할 사람만 찍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은 사진에 들어갈 가치가 없다고요. 남자가 쏘아붙였다. 대형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잠깐 끊기더니 그를 향해 다가서려던 스태프가 멈칫했다. 경호원, 여기 이 사람 좀 치워주실래요? 이 말이 떨어지자 행사는 일순간에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고급스러운 빛깔의 조명과 꽃장식들로 가득 찬 무대는 한눈에 봐도 값비싸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랑했지만 바로 이 한마디가 그곳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거 찍고 있는 사람 있어요? 관객석 한쪽에서 남녀 한 쌍이 작게 속삭였다. 저 사진 기자가 문가영 씨를 쫓아내려는 것 같아. 이거 너무 심하잖아. 다른 이들도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거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가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안절부절 못하며 다른 이에게 어깨를 툭 건드렸다. 제가 여기서 물러나야 한다면 그 이유부터 들어야겠네요. 문가영은 마이크를 잡고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왜 저만 쫓아내려 하시는 거죠?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려 애썼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긴장에 휩싸였다. 수십 명의 취재진 사이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 그리고 문가영은 이 난데없는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신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처음 보나 봐요.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런 현장에선 가끔 저런 일이 벌어지긴 해도 오늘은 유난히 노골적이네.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지켜보자고. 뭔가 큰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 그 누구도 선뜻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다시 남자는 보도용 카메라를 꽉 쥐고 노려보듯 외쳤다. 저 유명세에만 기대어 설치는 배우들 때문에 현장이 혼란스럽잖아요. 제대로 된 예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저 VIP 존에서 활보하는 거 더 이상 못 봐주겠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불편한 침묵이 행사장을 압도했다. 정말 지금 이 장면이 믿기시나요? 한쪽에 서 있던 사진 기자 지망생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는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켜둔 채 현장의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이걸 라이브로 봐주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줄은 몰랐네요. 끝까지 봐주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지켜볼 테니까요. 결국 그 라이브는 시청자들에게 이 현장의 비상한 상황을 알리며 이야기의 다음 전개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남자의 조롱 어린 목소리가 다시 스피커를 타고 퍼졌다. 당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내려가세. 괜히 문제 일으켜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의 신제품 런칭쇼 현장임니 문가영 씨가 광고 모델로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모욕을 받을 이유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뒤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던 한 직원이 다른 동료에게 조심스레 속삭였다.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 르시엘 코스메틱의 최고급 라인 런칭쇼라면서요? 유명한 뷰티 업계 인사들이 다 오고 곳곳에 VIP를 위한 라운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왜 저렇게 흥분해 있는 건지.
아무리 사진 기자라 해도 도가 지나치네요.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며 음료도 아주 고급스러워요. 장소도 예약하기 힘든 벨라 뮤즈 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행사 자체가 업계에서 꽤 화제가 되었거든요. 물론 문가영 씨라면 이번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발히 활동 중이니까 당연히 올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행사장 곳곳에 장식된 꽃향기와 귀에 은은히 깔리는 음악이 무색할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다. 손님들은 고급스러운 소파나 스탠딩 테이블 주변에 모여 서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거나 유명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흐름이 이 소동으로 갑자기 끊긴 것이었다. 이게 뭐야? 언론에도 무조건 실릴 텐데. 한 스태프가 울산구로 주최 측에 전화를 걸었다. 네, 지금 저희 메인 스테이지 쪽에 돌발 상황이 생겨서요, 네. 기자님께서 저희 메인 모델인 문가영 씨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계세 빨리 누군가 오셔서 중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다급하게 통화한 뒤 땀을 닦으며 재빨리 움직였다. 그 사이 몇몇 이들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끊임없이 속삭였고 곧 미 씨가 무대에 오르려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주저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마이크를 잡기도 전에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자리 아무나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고요. 진정한 BP만 이 앞에 서서 포즈를 잡아야지 뜬금포처럼 와서 말이죠. 문가영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숨을 골랐다. 그녀는 명색이 초대받은 공식 게스트였고 대중적 인지도도 꽤 높은 배우였다. 비록 탑스타급은 아니어도 탄탄한 연기 내공과 매력으로 많은 팬을 보유한 그녀는 왜 이런 공개적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사진 기자분께서는 본인이 이 행사에서 특별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문가영이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초대 명단에 들어있고 행사사 측과 계약도 맺은 사람은 저예요. 오히려 기자님께서 권한밖에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난 업계에서 유명한 현장 사진 기자 한재욱입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날 모른다면 당신이 이쪽 바닥 사정을 모르는 겁니. 난 분명히 경고했어요. 얼른 내려가라고.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중년의 남성이 조용히 말했다. 저거 한재욱이라면 꽤 유명세가 있긴 하지. 화보와 스캔들 사진을 잘 건져내기로 유명하잖아. 그런데 오늘은 왜 저러지? 문가영 씨가 뭘 잘못한 건가? 주위에서도 서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공어렸다. 기자님, 그런데 왜 그렇게 문가영 씨만 콕 짚어서 몰아붙이시나요? 이 행사에 초대된 게스트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구경하던 또 다른 취재진이 조용히 나서자 한재욱은 짜증 어린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아, 글쎄 내 감이 그래. 이 사람은 뭔가 불순해. 잘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괜히 여자 연예인들 어울리는 꼴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건 개인 감정이잖아요. 누군가가 반박했다. 내가 기자로 일하면서 쌓은 직감이랄까. 내키지 않으니 나가라고 했으니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행사장 안은 화려한 조명과 은은한 음악을 배경으로 점차 불편한 습기가 피어오르듯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떤 인사들은 행사 메인 스폰서에게 연락하기 바빴고 더러는 빨리 정리되길 바라라며 곁눈질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기자님, 저도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요. 이렇게 대놓고 한 사람을 몰아내려 하시는 건 좀 이상해 보여요. 한 여성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섰다. 문가영 씨는 공식 모델이고 또 우리 행사 측에서 초대한 VIP 중 한 분이거든요. 불편하신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울게요. 난 불편한 일이 없어요. 그냥 싫을 뿐이라니까 굳이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싫다는 이유만으론 납득하기 어렵죠. 스태프가 말을 이었다. 저희도 이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지금 이렇게 소동이 커지면 오히려 기자님께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불이익? 내가 여기서 사진 안 찍어주면 너희 행사가 홍보나 잘 되겠어? 한재욱은 코웃음을 치더니 고개를 돌려 몇몇 동료 기자들을 쏘아보았다. 다들 뭐해? 왜 사진 안 찍고 있어? 이 상황이야말로 큰 기사거리 아니야? 그러자 다른 기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어 이 소동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카메라 셔터 소리와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자 문가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 이대로 가면 기사로 퍼져나가겠구나. 또 이상한 논란에 휘말리는 건가? 그녀는 속으로 진정하려 애쓰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했다. 문가영 씨, 사실상 이 행사는 당신과 잘 어울리는 일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스타일리스트가 작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직접 디자인한 콘셉트도 있다고 들었고, 화장품 모델로서도 좋은 기회인데, 이대로 물러나면 곤란하지 않나요? 그래서 더 물러날 수가 없죠. 문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신제품 런칭은 제 이름을 건 협업이기도 하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있어요. 더군다나 저 사람 혼자만의 감정 때문에 나가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기자님, 저도 계속 참았는데요. 그녀는 다시 한재욱을 향해 정면으로 섰다. 싫다는 이유 외에 뭔가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세요? 공개석상에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건 저뿐만 아니라 오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많은 분들께도 피해가 됩니. 다시 한번 묻겠습.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한재욱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으나 이내 짜증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어느 자리에서든 돈 많고 백 있으면 다 들어오는 꼴이 우습다. 이겁니 일반 사람들은 이런 행사 초대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당신들은 돈과 인맥으로 떵떵거리며 이런 행사에서 자랑하듯 서 있잖아요. 그래 놓고 대중 앞에서 소박한 배우라고 포장이나 하고. 그 말에 문가영의 얼굴이 굳었다. 저도 여기 온 게 제 노력과 계약 조건 때문이에요. 돈과 백으로만 모든 걸 얻었다는 말 정말 듣기 거북하네요. 사실이잖아. 연예인들 전부 다 똑같단 말이야. 겉으로는 예쁘게 빛나는 척하지만 이면에선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지 일반인은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기자님도 그 특권을 폭로하듯 힘으로 사람을 내쫓으시나요? 행사장 주변은 웅성거림이 잦아들지 않았다. 나이든 참석자부터 젊은 인플루언서들까지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이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고 있었다. 일부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며 시청자들의 댓글을 읽어주었다. 보세요. 지금 라이브 채팅창도 난리 났어요. 한 관객이 친구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저 기자 뭐냐? 문가영 씨, 왜 쫓겨나? 이건 갑질이다. 이런 반응이 쏟아져요.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주최 측은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다른 이가 불만스레 내뱉었다. 문가영 씨, 원래 이런 취급 자주 받으시나요? 한 여성 팬이 용기 내어 큰 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이렇게까지 대놓고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에요. 문가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유명인이라면 당연히 특권을 누린다는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있긴 합니. 그렇지만 전 제가 받은 기회를 부당하게 누린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지나치잖아요. 주변 관객들이 점점 그녀를 향해 지지와 연민을 표했다. 누군가는 작게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그때 한재욱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눈을 부릅떴다. 뭐가 지나쳐요? 연예인 감싸기 하려고 다들 언론을 들먹이는데 사실 기자로서 특권을 누리는 건 나도 아니고 이쪽이라고요. 광고 모델 해서 돈도 잘 벌고 명성도 얻고 이런 초대는 매번 받아놓고선 일반 서민처럼 포장하는 게 꼴불견이라고요. 문가영은 그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다시 마이크를 들어 담담히 말했다. 저도 물론 특권적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행사에 초대받거나 VIP석에 앉거나. 하지만 그건 제 역량이나 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누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나눠야 할까?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나? 늘 고민합니. 제가 온전히 노력해 얻은 기회니까 제가 더 열심히 활동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고자 해요. 그게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다면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대화? 그런 위선적인 말도 언론 플레이의 일부 아니에요. 한재욱은 조롱 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 촬영 현장에서 그렇게 예쁘게만 보이려는 속셈 아닌가? 모든 게 기획된 이미지라고 봐요. 그렇게 믿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전 오늘 이곳에서 제 일에 대한 책임과 성의를 다하러 왔습. 기자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뭔진 모르겠지만요. 문가영은 흔들림 없이 눈을 맞추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한재욱의 적대적 태도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혹은 뭔가 사연이 있나 하는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행사장 한 구석에선 홍보 담당자가 무대 위로 올라오려다 경호원에게 제지당하며 이리저리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예, 본부장님, 여기 상황이 심각해졌습. 네, 문가영 씨가 공식 초청 게스트 맞고요. 네, 아니요, 한재욱 기자께서 계속 불만을 표하시는데 지금 행사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조금 떨어진 곳, 다른 취재 기자 몇 명이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 이거 큰 기사감이야. 문가영 기자와 충돌 혹은 신제품 런칭쇼에서 벌어진 소동. 이런 식으로 내면 조회수 엄청나겠는데? 맞아. 근데 자칫 우리가 잘못 다루면 여론이 크게 분열될 수도 있어. 요즘 온라인에서 이런 사건 하나면 순식간에 불길처럼 번지잖아. 그렇지. 나중에 언론사 책임론까지 나오면 곤란하니까 일단 상황 지켜보면서 정확히 팩트를 쓰자고. 그때 한 패션 매거진 기자가 신중히 한재욱에게 다가갔다. 한 기자님, 오늘 신제품 발표회는 뷰티 업계에선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 협찬사나 광고주도 많고 문가영 씨 또한 우리 업계에서 주목받는 배우인데 혹시 개인적 악감정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악감정이라기보단 난 이런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한재욱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솔직히 우리는 매일 바삐 뛰어다니며 사진 찍고 기사 만들고 힘들게 일하는데 저 스타라는 사람들은 많은 걸 그냥 얻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전부 가져가잖아요. 난 이 불평등한 구조가 싫다 이겁니다.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매거진 기자가 머뭇거렸다. 아니, 이해하지 마요. 다들 저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결국 연예인 편을 들잖아요. 왜? 기사를 써야 하고 조회수를 위해선 연예인 얼굴이 필요하니까. 아주 지긋지긋해. 한재욱은 카메라를 세게 쥐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사람을 모욕하고 행사 전체를 망치듯이 하는 게 정당한가요? 한 여성 관객이 못 참고 소리쳤다. 여기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자기 역할을 다하러 온 거예요. 특권 운운할 수도 있지만 그건 개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죠. 맞아요. 다른 이도 나서서 맞장구 쳤다. 저 기자님이 제기하는 문제 자체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런 식의 모욕은 폭력이죠. 문가영이 마이크를 쥔 손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평등, 그리고 특권 계층에 대한 비판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연예계가 워낙 음지와 양지가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 한 명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쫓아내려 하시는 건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 자리에서 제가 힘이 없고 주변에 도와주는 분이 전혀 없다면 기자님은 더 쉽게 저를 내몰았을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힘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행사장을 지켜보던 일부 청중에게선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감정이 크게 동요된 듯 한재욱은 입술을 깨물며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느끼자 그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 지금 이 상황을 불평등 해소의 장으로 만들겠다고요? 웃기지 마세. 당신이 누리는 혜택은 평범한 사람들 인생 몇십 년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크잖아요. 저도 그냥 누리기만 했다면 이 자리에서 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겁니. 하지만 오늘은 제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께 신제품의 가치와 제 생각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네요. 문가영은 먼 곳을 잠시 보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그 특권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습. 기자님께서 정말로 불평등을 꼬집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의 모욕이 아니라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면 어떨까요? 건설적인 방향? 그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대중은 이런 감성 호소 말고 냉정한 현실을 원해요. 난 그걸 보여줄 겁니. 내 카메라에 담긴 모든 사진.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들 전부 기사로 뿌려버릴 거예요. 진짜 민낯을 기대해 보라고요. 이제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많은 이들이 숨죽여 상황을 지켜봤고
무대 주변으로 경호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중 책임자가 보이는 듯했지만 한재욱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나는 이 사회의 진실을 폭로하는 언론인이라는 듯 더 자극적으로 말을 이었다. 제가 뭔가 폭로당할 게 있다면 얼마든지 기사를 쓰세요. 문가영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기자님 말대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하고 특권적인 구조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 제기를 빙자해 특정인을 괴롭히고 내쫓으려는 건 폭력 아닙니까? 그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맞아요. 그건 틀렸지 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 한재욱을 제지하려는 소리도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그만하세요, 기자님. 행사를 진행해야 해요. 여기까지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보아하니 다들 연예인 편이네. 돈과 인맥이 있는 자들이 날 압도하려고 하는 거지. 한재욱은 다시금 소리쳤다. 이게 불공정한 거예요. 난 단지 한 사람일 뿐이고 그들은 거대한 시스템을 등에 업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혼자입니 대기업이나 거대 기획사를 등에 업은 건 아니에요. 문가영이 조용히 반박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광고 모델 계약서 한 장과 저를 믿어주는 팬들, 그리고 예의를 갖춰주시는 다른 기자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특정 언론사가 저를 지지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권력이 제 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난 인정 못하겠어요. 한재욱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외쳤다. 이 자리에서 당신은 결국 특권층이고 우릴 무시하는 또 하나의 아이콘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가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마침내 행사장 매니저가 스태프들과 함께 다가왔다. 양쪽 다 조금만 진정해 주시죠, 기자님. 일단 자리를 옮겨 말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난 여기서 떠날 생각 없어요. 한재욱이 고집스레 외쳤다. 차라리 문가영 씨가 나가야죠. 기자님, 공식 초청된 게스트를 나가라고 하실 순 없습니다. 매니저는 최대한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혹시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행사나 공식 인터뷰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또 형식적으로 처리하겠지. 그는 끝까지 투덜거렸지만 이제 주변에서 한재욱을 제지하고 그의 취재 패스를 확인하려 드는 경호원들도 있었다. 한재욱은 억울한 듯 계속 항의했지만 조금씩 후퇴해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카메라 렌즈를 문가영에게 돌렸다. 지켜봐요. 내가 이 불평등을 제대로 폭로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비켜나려던 그 순간 문가영이 한재욱을 향해 느리게 입을 열었다. 기자님이 정말 불평등을 폭로하고 싶으시다면 뭘 하시든 전 막지 않을 겁니. 다만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궁지에 몰아넣는 행동으로는 진짜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연예인으로서 때로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언젠가 기자님이 이해해 주실 날이 오길 바랍니다. 주변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한재욱도 이 말을 듣고 뒤돌아보았지만 아직 억울함이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다. 말은 번지르르하네. 두고 봅시다. 그리고 그는 매니저와 스태프들이 안내하는 대로 억지로 행사장 안쪽 복도로 사라져갔다. 그러고 나서 행사장엔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듯했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여전히 뜨거웠다. 어쩜 그렇게 직설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지? 문가영 씨가 큰 상처를 받았을 텐데 굴하지 않으니 대단하네. 솔직히 특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지만 저 방식은 아니지.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문가영은 무대 옆으로 조용히 물러나며 숨을 고르다가 매니저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살짝 만졌다. 괜찮으세요? 너무 큰 충격 받으신 거 아니에요? 조금 놀랐지만 일단 괜찮아요. 행사 진행은 어쩌죠? 곧 재개할 거예요, 관계자들이. 다들 상황 정리 중입니. 근데 이번 일 기사화되면 언론이 어지럽게 몰릴 수도 있어요. 그녀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이 제게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어쩌면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에선 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봤고 무엇보다도 그 기자님이 제기한 문제 자체는 꽤 의미가 있으니까요. 매니저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의미가 있다고요? 저분이 그토록 무례하고 공격적으로 나온 건데
네, 그렇게 공격한 방식을 옹호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사회의 불평등, 연예인 특권 문제를 꺼낸 건 사실이니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늘 생각해 왔어요. 저는 제가 가진 영향력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하던 차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몇몇 관객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문가영 씨, 괜찮으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괜찮습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서렸다. 어쨌든 오늘 행사는 끝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큰 이슈 같아요. 기자님께서는 불평등을 폭로하겠다고 했고, 문가영 씨는 배우로서 뭔가 해볼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 구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네, 저도 이번 기회에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제 작은 행동이라도 뭔가 공정하게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문가영은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고 제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모른 척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 연예인들이 과도한 특권을 누리며 일반인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죠. 그 비판이 때로는 옳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제대로 된 방법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가만히 넘어가면 또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기자님들도 연예인들도 주최 측도 다 같이 생각을 바꾸면 좋겠네요. 그러자 담당 매니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했다. 주초회 측에서 조금 늦었지만 공식적으로 사과를 전하고 싶대요.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런칭쇼 세션을 진행할 거라는데 무대에서 간단히 입장 표명할 기회를 문가영 씨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금 마이크를 잡았다. 결국 런칭쇼 메인 스테이지로 돌아온 문가영은 중단됐던 발표를 재개하기 전 간단히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오늘 참 갑작스럽게 논쟁이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불편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당혹스러웠지만 이 일이 단순한 개인 충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에 관한 화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주제를 더 진지하게 다루는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 저도 배우로서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청중들은 가벼운 박수와 함께 그녀에게 지지의 뜻을 보냈다. 행사 측 인사가 등장해 오늘 일로 놀라셨을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사과하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공평하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라고 약속했다. 여러 스태프들도 허리를 굽혀 사과하며 혹시 불편을 겪은 손님들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한재욱 기자가 남긴 불편한 감정은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어떤 이는 그 사람이 너무 과했어 라고 말하고 다른 이는 그래도 특권 구조를 짚었다는 점은 무시 못하지 라며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행사장 한쪽에서 만난 몇몇 참석자들은 그들만의 작은 토론을 벌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그날 런칭쇼는 예정된 프로그램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마지막 순서까지 겨우 마치고 나서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래도 끝까지 보길 잘했다. 문가영 씨 말이 인상 깊었어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스캔들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희망 섞인 얘기도 오갔다. 행사가 끝난 후 주최사 대표가 문가영을 찾아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 저희 쪽에서 기자 신분 확인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파트너 모델이신 문가영 씨께 폐를 끼쳤네요. 회사 차원에서 공식 해명을 낼 예정입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덕분에 생각해 볼 거리도 많아졌으니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표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이후에 혹시 공식적인 인터뷰나 기사를 통해 제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저도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양해를 구한 뒤 문가영은 행사장을 빠져나와 대기하던 채 올랐다 차 안에서 매니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기사들 나오기 시작할 텐데 어쩌면 논란이 확산될 수도 있어요. 괜찮겠어요?
논란이야 이미 시작됐죠. 그녀는 창밖을 보며 가만히 대답했다. 중요한 건 그 논란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예요. 혹시나 저 기자님이 진짜로 기사를 쓴다면 저는 반박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대화를 열어가는 방식을 찾고 싶어요. 그럼 대응 전략을 세워야겠네요. 기획사에서도 오늘 상황을 모두 파악해 대응문을 준비하고 있다던데. 네, 잘 협의해 볼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진정성 있게 말하자고요. 단순히 이미지 관리용 문장 말고 제 생각을 솔직히 담아서. 저는 이번 일이 정말로 연예인과 언론인 간의 힘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매니저도 그 말에 동의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누가 들어도 정말 힘든 일이었겠다 싶은 하루였지만 다행히도 뜻깊은 마무리를 하네요. 아무튼 마음 고생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 보려고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바깥은 이미 밤이 깊어 어두운 도시의 빛만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며칠 뒤 실제로 여러 온라인 미디어와 SNS에서 문가영 런칭쇼 현장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재욱 기자는 자신의 SNS에 현장에서 목격한 연예계 특권의 실체라는 글을 올렸고 곧 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 중에는 그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당신이 한 행동도 폭력이었다. 대화 없이 무례하게 몰아붙이는 게 언론인의 태도냐 등의 비판이 많았다. 결국 한재욱도 다음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감정이 격해져 과잉 대응한 부분이 있다며 어느 정도 사과를 표했다. 저로서도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하고 싶었고 문가영 씨나 행사 시스템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었던 것 같습. 여러분들께 불쾌감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연예인 특권 문제는 중요한 이슈이고 앞으로도 다뤄야 할 내용이 많다며 자신의 주장도 놓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문가영은 매니저와 상의한 끝에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영상 인터뷰에서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재욱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연예인 특권 문제는 분명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 저 역시 그동안 누렸던 자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방적 몰아씀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사과하신 부분은 저도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문가영이 의외로 소신을 잘 밝혔다. 깔끔하고 성숙한 대응이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동시에 이참에 연예인 출입 제한이나 특권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언론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 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결국 여러 언론사와 방송 토론 프로그램까지 이 이슈를 다루면서 진정한 공정성과 오해에서 비롯된 과잉 대응 등이 화제로 떠올랐다. 그 결과 일부 기업들은 VIP 초청 행사나 특정 연예인 프로모션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문가영은 해당 브랜드와 함께 공정한 기회를 모색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부 수익금은 대중예술 교육에 지원하기로 협약도 맺었다. 한재웅 역시 갈등의 한가운데서 혼란스러워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걸 목격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재고하게 되었다. 언론인으로서 불평등을 다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로는 오히려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SNS에 다시금 긴 글을 올려 제가 더 나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노력하겠습. 저 자신도 그 과정을 배워가겠습니다. 라며 조심스럽게 사과와 각오를 전했다. 그리고 어느 날 소규모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연예계 특권과 미디어, 공존의 길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에 문가영과 한재욱이 나란히 참석했다. 긴장 어린 분위기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짧게 목례했다. 문가영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건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하자는 의미예요. 라고 운을 뗐다.
한재욱은 네, 저 역시 반성할 부분이 많고 이제는 제 역할을 다해 균형 잡힌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라고 화답했다. 그날 토론에서는 적지 않은 비판도 오갔지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패널로 참석한 다른 기자들도 우리가 선정성이나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를 하는 건 아닌지 계속 성찰해야 한다. 고 언급했고 문가영은 연예인 스스로도 사회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이 교차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 사이의 존중과 대화라는 점이 거듭 강조되었다. 토론이 끝난 뒤 한재욱이 슬며시 문가영에게 다가갔다. 문 배우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제 행동이 너무 과격했고 개인적 분노를 언론인으로서 정당화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 많은 분들께 피해가 갔어요.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힘들었지만 그 사건이 많은 분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일이 있은 뒤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앞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참석자들이 두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고 일부는 이렇게 직접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작은 박수를 쳐주었다. 우리도 본받아야겠어요. 자꾸 갈등만 양산하지 말고 직접 이야기해 보면서 협력할 방법을 찾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한재욱과 문가영의 갈등은 단순한 스캔들이나 악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었다. 행사장에서는 이후 연예계 미디어 상생 포럼 같은 프로그램들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장을 마련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한 번의 충돌이 오히려 소통의 물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적어도 서로를 배척하기만 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문가영은 몇 달 뒤 새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때 제가 받았던 모욕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였어요. 연예인이든 언론인이든 혹은 일반인이든 우리 모두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불평등 문제는 정말 깊은 이슈라 한두 번 대화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온라인에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사람들에게 다시금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사회를 꿈꾸게 만들었다. 한 독자는 댓글로 우리도 뉴스 댓글로 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공동의 해법을 고민하는 태도 말이야 라고 썼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사건의 여운을 오래도록 품었다. 언젠가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지라도 문가영과 한재욱이 보여준 충돌 이후의 소통이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는 기대가 생겼다. 이 모든 일의 마무리는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땅속에서 새싹이 돋듯 서서히 변화를 싹 트워 갔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꼭 대화를 시도해 보세. 물론 쉽진 않겠지만 침묵이나 폭력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DJ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청취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멘트였다. 그러자 청취자들은 맞다.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지. 라는 메시지에 공감하며 함께 내일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결말이 뭔데?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 대답은 하나일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달라질지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그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갈등 상황이 있다면 작은 용기를 내어 대화를 제안해 보는 건 어떨까? 많은 사람이 그걸 지켜봐주고 또 응원해 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 대화가 내일의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도 모른다.